그게 너무 이게 아니 북한이 다 무상이라는데 한국이 왜 이래? 왜 이래 한국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도에 한국으로 왔고요. 지금은 경기도 오산에서 새 아이를 키우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은 제가 자랐을 때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냥 바뀐 게, 저는 이제 인민학교 4학년이었고 지금은 소학교 5학년으로 바뀐 거 빼고는 크게 뭐 달라진 게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온 지가 이제는 오래됐기 때문에 저도 들어서 아는 얘기긴 해요. 북한에서 어린아이들의 생활은,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학교도 다니고 집안 일도 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동네에서는, 제가 북청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북청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북한에 가족이 있으니까 연락을 하면서 들었는데, 한류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북한에서 여성들의 그 입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게 조금 예전보다는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완전 남아 선호 세상처럼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그게 많이 변하고, 예전에는 그래도 집집마다 애들이 2, 3명, 4명, 5명 막 이렇게도 있었거든요. 우리 집도 3명이었는데 여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고 돈도 벌고 이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저희 친척도 거기 있고 저희 언니도 거기 있는데, 북한에 있는데 아이를 1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야, 나는 3명 낳았는데 왜 1명 낳았어 하니까, 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많이 낳아서 뭐 하냐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그 동네에서 누구네도 물어보고 근황을 물어보면은 아들 하나 낳았다, 딸 하나 낳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변화되고 있더라고요. 북한에서 연애랑 한국에서 연애는 굉장히 차이가 큰데, 아마 우리 분들이 들으면 조금 놀라실 것 같아요. 제가 듣는 것도 있지만 본 것도 많잖아요.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중학교 그때 저희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고등학교 같이 다녔었어요. 그런데 4학년쯤에 학교에서 연애했던 아이가 있었어요. 여자애 2명을 단체적으로 비판을 했었어요. 연애했다고. 불순한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했던 적이 딱 한 번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연애하고 학생들이 연애하는 것 자체가 되게 안 좋은 행동이다라고 해서 안 했었어요. 사회에 나와서 연애를 하거나 주로 남자가 군대 가기 전에 남학생이, 저는 딱 한 번 들은 게 이런 게 있었어요. 내 군대 10년 갔다 오는데 기다려줄 수 있냐고. 옛날에는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기다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좀 뭐 옛날에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기다린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누가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고백을 남자가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좀 많이 하고, 나는 너를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고백 같은 경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애는 주로 사람이 없는 데서, 지금은 이렇게 뭐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그전보다는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대놓고 안고 다니잖아요. 그냥 둘이 딱 붙어서 그냥 본드 붙여놓은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눈꼬리 좀 시릴 정도로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손 잡고 요런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1년 전에 셋째를 출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산후조리원이라는 데도 갔다 오고 뭐 병원에서도 이렇게 케어받고 다 했었는데, 제가 탈북하기 전에, 그때 제가 북한에 있었을 때 2002년도예요 정확하게. 가을쯤에 됐는데 항상 배가 불러오던 그 임산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임산부가 집이 없어요. 그냥 꽃제비예요, 꽃제비. 그런데 기차관을 그냥 계속 다녔었어요. 통근차라는 게 있어가지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침이 안 보인다. 이 아침 어디 갔지? 진짜 애를 당장 오늘 내일 하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꽃제비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또 북한이 살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만, 그렇게 애를 낳으면은 나라에서는 해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해가지고 이분을 한 일주일이라도 데리고 있겠다고 걷어준다고 데리고 간 분이 있었어요. 할머니인데, 할머니도 아니에요. 우리나라처럼 뭐 5, 60대는 우리나라 할머니 아닌데, 북한은 어쨌든 60대는 할머니니까 할머니 집에 갔는데 기차칸에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제가 실제로 이제 본 사람이고 아기 낳는 장면은 못 봤지만,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고, 제가 애를 셋을 낳으면서도 항상
그분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북한에 있었으면은 병원에 가서 애를 낳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진짜 한국에 왔으니까 내가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케어를 다 받으면서 또 산후조리원이라는 이런 데에도 가서 이제 회복을 하고 이런 걸 보면은 사실은 뭐 비교하면은 안 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북한이랑. 네, 너무 좋죠. 제가 북한 그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저 때부터는 미공급이라는 게 시작이 되면서 누구나 없이 다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북한이 도시락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싸가지고 유치원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때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이 오히려 다 무상이잖아요. 고등학교까지. 급식,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 다 무료잖아요. 급식, 우유까지. 교복도 요즘에는 40%만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 나라에서 다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너무 이게 북한이 다 무상이라는데요. 한국이 왜 이래? 왜 이래 한국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처음에 보낼 때는, 어린이집이니까, 애기들이니까 공짜인가 보다. 두 번째, 학교니까, 조금 더 초등학교니까, 공짜인가 보다 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제 중학교예요. 그리고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중학교도 밥도 다 공짜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준비물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샤프라든가, 크레파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준비물이 없으면은, 선생님이 다 주더라고요. 학교에 항상 비치되어 있어요, 그게. 그런 것도 너무 놀랐어요. 오히려 한국이 더 모든 거 이렇게 잘해주지 않냐. 북한에서 변도라고 했거든요. 도시락을 싸가지고 지금 유치원이고 학교고 가거든요. 이게 너무 반대인 것 같아요, 북한이랑.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놀랐고, 북한 부모도 역시 학구열이 좀 높은 부모들도 있는데, 한국은 그게 조금 굉장히 너나 나나 없이 다 높아요. 정말 나도 교육을 많이 시켜가지고 수준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이제 공부를 많이 이렇게 시키는 편은 아니고 기본만 하면 된다 라는 편입니다. 정말 제가 이러잖아요. 한국에 와서 생활의 수준, 생활의 질이 정말 높아졌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가족이 생겨가지고 주말에는 외식을 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주말마다 놀러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어디 꽃이 피면 꽃 구경하고 단풍이 지면 단풍 구경하고 여름이면 물놀이 가고 겨울은 눈썰매 타러 가고 하잖아요. 야, 이거를 볼 때는 저는 정말 유미 진짜 인생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언제 북한에서는 겨울에는 땔감 나무하러 가야 되고 가을에는 가을거지 해야 되고 여름에는 김을 매야 되고 봄이면은 씨앗을 뿌려야 되고 겨울에는 또 퇴비를 또 걷어서 똥물 싼 거를 모아가지고요 퇴비를 쓰거든요. 비료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거를 다 초등학교 저학년 빼고는 다 해요.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언제 내가 놀러 갈 새가 어디 있어요. 여유도 없고 놀러 갈 수도 없고 여행 증명서를 떼야지 이동의 자유도 없지 보고를 해야 되지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는 게 강원도 원산에 송도원 국제 야영소란 데 있어요. 여기를 가는데 저희 학교에서 뽑혀서 가거든요. 정말 최우동생 그리고 집안이 좋고 막 이런 애들만 가요. 저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못 가요. 거기도 어릴 때는 거기에 하얀 배낭을 메고 거기 갈 땐 또 왜 다 하얀 배낭을 메는지 모르겠는데 하얀 배낭을 메고 이렇게 넥타이 하고 이렇게 가는 애들이 너무 부러웠거든요. 근데 아이고 우리나라 오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이렇게 예쁜 그런 펜션 막 이런 게 있어요. 저 처음에 펜션이라는 거 보고 너무 멋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데도 가고 이런 거 보면은 저는 이쯤 되면은 성공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북한에 있었을 때 저랑은 많이 다르죠. 북한에 제가 있었을 때는 악을 쓰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항상 인상 써가지고 미간이 항상 주름이 잡히고 악을 쓰고 인상 쓴 이유가 제가 북한에서 장사를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해야만이 살 수가 있었고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어리면 나이 든 사람들이나 어른들이나 저보다 큰 사람들이 저를 업신보고 장사 자리를 하나 맡더라도 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안 하려면은 제가 욕도 잘해야 되고 소리도 잘 질러야 되고
인상을 쓰면서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다. 건들기만 해라. 물어 죽인다. 막 이런 생각으로 살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장한 얼굴에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때는 인상 쓰고 항상 그 어떤 결의에 차가지고 항상 뭔가를 나는 해야 돼, 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그게 겉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굉장히 세 보이고, 어쨌든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악에 차 있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보고 되게 너는 말하는 게 차분하다, 그리고 여유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친절하다 하거든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참 이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변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죠. 북한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다른 게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서. 있죠. 일단은 언어 선택에서 다르죠. 북한 사람이랑 한국 사람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누군가 나한테 배려나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누군가 친절을 베풀거나 이러면 그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예를 들면 저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처음에 그 언니들이 뭐 이런 간식을 또 자주 나눠줘요. 그래서 간식 이렇게 주면은 저는 그냥 먹기 싫어서 그냥 싫습니다, 이롭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싫습니다, 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에서는 그 언니가 다시는 권하지도 않고 조금 멀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러다가 보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친해지면은 굉장히 또 활발하게 얘기를 하고 농담도 잘하는데, 친해진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그게 친해진 게 한 8개월에서 1년 걸렸거든요. 저보고 나는 너를 처음에 왔을 때 너무 애가 차갑게 보이고 인상을 쓴단 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내가 이렇게 주면은 괜찮아요, 저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싸가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예. 이런 말을 저는 회사 다니면서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한 1년쯤 되니까 얘가 이런 얘가 아닌데 말투 때문에 이렇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예를 들면 유미야 하고 저를 찾아요. 그러면은 라든가 네 라고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이 말은 우리 탈북민들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처음부터 탈북민이라고 대부분 탈북민들이 잘 얘기를 안 하세요. 혹시나 우리 아이한테 어떤 부당한 게 갈까봐.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일단은 없었어요. 왜냐면 뭔가를 숨기고 감추고 하면은 제가 막 자연스럽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희를 다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문화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따부따 했죠. 선생님이 어머니 다문화 가정은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왜 다문화예요 하니까 어머니 탈북민 아니세요 해가지고 탈북자 맞아요 이랬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 기분이 나빠가지고 말투가 안 예쁘게 해서 탈북자 맞아요 하니까, 탈북자가 왜 다문화예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바로 신분증이 나오고 다른 나라처럼 뭐 언어가 다르거나 와가지고 영주권을 따가지고 뭐 시험을 보고 이런 것도 아니지 않냐, 나는 다문화라고 생각 안 한다니까. 근데 어머니 저희는 다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머니,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약간 좀 다문화라고? 선생님이 또 굉장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또 하시고 친절하게, 예를 들면 다문화는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좀 그때 조금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의 이런 거를 잘 몰라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알겠는데 다문화라는 게 난 좀 불편하다. 난 지금도 저는 그래요. 다문화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들이 생각이고, 그래서 그 말씀을 선생님이 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는 알고 있대요. 이런 것들이 저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면서 딱 한 번 겪었던 일이에요.
일단은 탈북민 하면은 저희 손님들이 저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손님들이 처음에 물어봐요. 한 5분 10분 대화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아 근데 고향이 어디세요? 하면은 북청이에요. 하면은 아 북청? 아 그럼 경상도 어쩐지 경상도 말투더라 라고 하면서 경상도 쪽이겠네요 해서 아니요 함경남도 북청이에요 하면은 놀라시거든요.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다 보면은 저희가 어쨌든 고향 두고 뭐 친구, 형제, 자매 뭐 어쨌든 가족 다 두고 왔잖아요.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를 탈북자는 독하다. 탈북민 독하다. 얼마나 독했으면은 아휴 이렇게 하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세요. 근데 저는 막 얘기하면서 독할 수도 있지만 독하게 마음 먹을 수밖에 없는 저의 스토리를 또 같이 얘기를 해줘요. 1시간 반 동안 막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중에 가실 때는 야, 정말 어쩔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 탈북하는 이유가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탈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옴으로써 북한에 지금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처음부터 탈북을 결심을 했고 혼자 살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하다는 그런 단어가 좋게 작용을 하는 거죠. 오느라 고생했다. 어떻게 이런 작은 몸으로 그 용기를 내서 탈북할 생각을 했냐. 막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어려운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탈북했던 뭐 어디서 왔던 상관을 안 해요. 같은 사람이네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그 안쓰러워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또 저희를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손님도 또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단골이 되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그 집이 잘한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 한 4-5명씩 소개시켜 주고 그래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정이 아직 넘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뭐냐 하면은 첫째 탈북한 거, 두 번째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거든요. 우리 애들한테 혼낼 때는 맨날 이래요. 이 새끼들 북한에 그냥 일주일만 그냥 보내버린다 그냥 막 이러거든요. 뭐 어떻게 자기 새끼한테 자기 자식한테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냐 하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았던 것 자체가 저는 축복이에요. 왜냐면 춥게 키우지 않고 덥게 키우지 않고 배 옳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입히고 공부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자기가 어떤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면은 할 수 있게 하고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저는 꿈이 원래 간호사였는데 나는 진짜 간호사 하고 싶다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가 간호사가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공부 못한 거는 둘째예요. 공부 못한 건 일단 집이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가잖아요.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꿈은 그렇지만 그 꿈을 실현한다는 생각 자체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너네가 하고 싶은 걸 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해주고 여기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게 뭐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일상적이고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데 저는 북한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북한에 사는 분들한테는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해줄 때 그럴 때 가장 행복하죠. 제가 지금 이철은 TV로 가끔씩 출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나오지만 제가 하는 사업이 네일아트랑 반영구인데 주업이 반영구였어요. 근데 이제 네일아트 손님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오산에 계시는 수원 동탄 오산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주세요. 저희가 JH 뷰티 스튜디오거든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있습니다. 문자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장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